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리는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히 전화와 인터넷 기능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이나 3D 스캐닝과 같은 예전 같았으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웠을 정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 영상 시청, 게임, 가끔씩 찍는 사진 등등 다소 한정적인 사용 경험을 말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나날이 발전해가는 것에 비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특정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런 괴리감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잘 사용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매우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결과 플래그십 라인의 스마트폰은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볍게 넘어 이제는 200만 원의 가격을 가진 스마트폰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오버스펙, 오버프라이스에 지친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 반가운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이죠. 오늘은 이 아이폰 SE 2세대가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이 좋을지 아이폰 SE 2세대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아이폰 SE는 보란듯이 극강의 성능을 가진 AP를 탑재했습니다. AP 칩셋은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정도로 스마트폰 성능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AP를 전문 용어로 머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재 2020년 5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AP인 A13 바이오닉을 아이폰 SE에 탑재해버렸습니다. 50만 원대 스마트폰에 말이죠. A13을 구매했더니 아이폰을 같이 주더라 라는 말이 단순한 조크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스펙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벤치마크 점수에서 아이폰 11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퍼포먼스가 조금씩 뒤처진다는 자료들을 많이 보았는데 저는 솔직히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모든 어플과 게임을 아무런 걱정 없이 구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요. 게임을 할 때 걱정하시는 발열 부분에서도 저는 딱히 문제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SE2는 게임을 하기에 좋은 최고의 스마트폰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배터리 때문이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사용하는 11 프로 맥스와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A13의 배터리 효율이 워낙 좋다고 해서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기대가 많았는데 확실히 아이폰 11 시리즈에 비해선 다소 부족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쉬운 배터리 지속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는 11 프로 맥스가 워낙 막강한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낀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기존 구형 아이폰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크게 불만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이폰 SE2의 배터리 성능이 아이폰 8과 비슷하다고 나와 있는데 아이폰 8을 보면 아이폰 7의 배터리 성능과 비슷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부분과 애플 측에서 설명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이폰 SE2의 배터리 성능은 4.7인치의 홈버튼이 있는 기존의 아이폰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나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체감상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 7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게임을 정말 많이 하실 분들은 A13을 넣어주었으니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본인의 사용 시간이나 패턴을 고려해 배터리 성능이 이상이 없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용 중간중간에 충전을 해야 한다거나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게임을 하지 않고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주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A13 바이오닉이 아마 아이폰 SE2에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한 가지 더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용량, 즉 스토리지에 관한 부분이었죠. 애플은 용량 장사의 달인입니다. 기본 저장 공간도 굉장히 짜게 줄 뿐더러 스토리지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도 64기가에서 128기가 모델 없이 바로 256기가로 넘어가는 등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저는 많았는데요. 이번 SE2가 공개되기 전 스펙을 예상할 때 사실 저는 기본 용량 32기가 모델에 64기가 없이 128, 256기가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에이 설마 2020년에 32기가 모델을 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애플은 그러고도 남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예상도 완벽하게 빗나갔어요. 기본 64기가 모델로 시작하고 용량 건너뛰기 없이 정상적으로 128기가, 256기가 순으로 나오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칭찬해줘야 하는 현실이 참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주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용량을 선택하실 때 개인적으로는 128기가를 추천드려요. 용량과 가격을 서로 간에 비교했을 때 64기가 모델이 55만원, 128기가 모델이 62만원이어서 7만원만 추가하면 용량이 2배 큰 모델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256기가 모델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렴한 가격인데 256기가 모델로 구입을 할 경우
76만 원이라는 다소 높은 가격이 돼버려서 저렴한 가격과 가성비라는 아이폰 SE 최대의 장점이 많이 희석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가장 저렴한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은 64기가, 조금 합리적인 구매를 하실 분들은 128기가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팀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회사 제품을 죽이는 것이죠. 제조사들은 보통 본인들의 플래그십 모델들이 잘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해 모델별로 급나누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기업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 종종 저렴한 하위 모델이 상위 모델만큼의 스펙을 보유해버리는 바람에 상위 모델이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회사들이 하극상 모델을 잘 만들죠. 그렇다면 애플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애플은 급나누기를 정말 잘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번 아이폰 SE2에도 정말 절묘하게 급나누기를 해서 아이폰 11과 11 프로 모델을 팀킬 해버리는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카메라를 가지고 급나누기를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었어요. 바로 디스플레이죠. 기본적으로 아이폰 8과 아예 똑같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크기와 해상도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PPI도 같고 LCD를 사용해 확실히 OLED를 사용하는 플래그십 모델과 급나누기를 확실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 넘지 말라는 거죠. 대부분 홈버튼이 있는 구형 아이폰 유저들이 구매를 하실 것으로 예상되지만 간혹 10S나 심지어 11 프로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SE2로 다운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보다는 디스플레이 성능 때문에 비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색 표현력, 선명함, 해상도, PPI 등등 스펙적으로 봤을 때 모든 부분에서 플래그십 아이폰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OLED 아이폰과 LCD를 사용한 SE2 모델의 디스플레이를 직접 확인해 비교하게 된다면 SE2의 화면은 정말 보기 싫으실 거예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의 색 표현 자체가 제가 사용하던 11 프로와 비교했을 때 다소 노랗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심하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SE2의 화면 비율이 16:9라는 부분입니다. 자, 16:9의 비율을 가져서 영상을 보기에 좋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이 된 이제는 16:9 비율이 영상을 보기에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유튜브에서는 말이죠. 예전과는 다르게 현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콘텐츠를 정말 많이 즐겨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스마트폰들의 홈버튼과 상하단 베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이 뜻은 단순하게 베젤이 얇아서 이쁘다는 점을 넘어서 우리들의 영상 시청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홈버튼이 있던 스마트폰들의 경우 16:9 비율의 디스플레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보급형이든 플래그십이든 홈버튼이 없고 베젤이 얇은 모델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디스플레이 비율이 과거와는 다르게 19:9나 21:1 비율처럼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의 변화에 맞춰가기 위해 최근에는 16:9 비율의 영상보다 더 와이드한 비율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 분들도 꽤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2:1 비율의 영상은 이제 유튜브에서 꽤나 많아졌고 저 또한 17:9 비율로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들은 스마트폰에서 소비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16:9 비율을 가진 SE2가 과연 앞으로 계속 영상을 시청하기 좋은 디스플레이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요. 2:1 화면비를 가진 영상을 SE2로 재생했을 때 16:9 화면에 상하단 레터박스가 생기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실 때 레터박스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16:9 비율의 영상은 줄어들 것이고 그보다 더 와이드한 화면비를 가진 영상들이 유튜브에 더 많아질 것이라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16:9 비율이 건재한 편이지만 제가 최근 유튜브를 보다 보니 2:1 비율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카메라는 어떨까요? 만약 카메라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 모드와 차세대 스마트 HDR 그리고 인물 사진 조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었는데 A13 프로세서 안에 들어가 있는 ISP라는 장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 듯 합니다. 싱글 카메라라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지만 그 한계 속에서는 그래도 최상의 카메라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광량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11 프로 맥스와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아마 맞추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동영상 성능도 주간에는 매우 우수한 품질을 보여줍니다. 손 떨림 방지 효과도 아주 좋아요. 솔직히 저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대를 접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꽤나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야간에는 처참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11 프로 맥스가 저는 지나치게 사진을 노랗게 표현하는 부분이 좀 불만이었는데 SE2는 사진에서 누런기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정말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신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SE가 싱글 카메라라는 점, 야간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인물 모드가 무조건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등등 확실히 카메라 성능이 중요한 모델들이 팀킬 당하지 않도록 카메라 기능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SE2가 카메라 성능을 중요시하는 모델도 아니기도 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끝나누기를 당한 게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렇다고 팀쿡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너무 쪼잔한 건가 라는 생각이 소비자에게 들 수 있도록 정말 절묘하게 끝나누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얄미울 정도로 말이죠. 스마트폰은 스마트와 폰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명사죠. 그리고 최근 들어 제조사들은 이 스마트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품 개발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3D 스캐닝을 하거나 AR 컨텐츠를 즐기는 등 예전 같았으면 하기 어려운 작업 등등을 이젠 이 조그마한 기계 하나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아이폰 SE2는 기존의 아이폰과는 포지션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스마트라는 말보다 폰이라는 것에 집중을 했다는 것이었죠. 신기하기는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은 과감히 빼버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화, 메신저, 게임, 영상 시청 등등에 사용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성능을 넣어주어서 화려한 기교는 없지만 기본기가 괜찮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이파이 6 지원과 다시 돌아온 터치 아이디도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었고요. 다만 기존의 OLED 아이폰을 사용하시거나 배터리와 카메라 성능을 꽤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 2020년에 그리고 나올 스마트폰 중에 가장 말도 많고 이슈도 많을 모델이 이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홈 버튼이 있는 구형 아이폰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 놓고 구매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10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쓰고 싶지만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부모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55만 원이면 비벼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신하브로였습니다.